뿌잉뿌잉뿌잉뿌잉 그거 금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배열보다는 리스트를 사용하라.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28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이제 배열보다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리스트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목차는 배열과 제네릭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왜 배열 말고 리스트를 쓰라고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아마 코드를 보기가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긴 한데, 그 제네릭 배열을 사용할 수 없는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배열 혹은 제네릭 사용 시 경고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이제 공변과 불공변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공변이라는 걸 먼저 보면은 서브 타입이 슈퍼 타입의 하이 타입일 때 슈퍼 타입은 서브 타입은 슈퍼 타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개념이 뭐냐면 하이 타입이, 그러니까 자식 타입이 부모 타입이 될 수 있느냐를 말을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추상화라는 개념이 가능한 이유도 이 자바는 이제 공변이기 때문에 이런 추상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불공변이라는 거는 이 서브 타입이 슈퍼 타입의 하이 타입일 때 서브 타입은 슈퍼 타입이 될 수 없고 슈퍼 타입도 서브 타입이 될 수 없다는 건데, 이 불공변이라는 예시가 뭐냐면 타입 캐스팅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변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화 개념이 가능한 이유가 공변 때문이구나. 그리고 불공변이라는 거는 타입 캐스팅이 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공변을 좀 코드 레벨로 좀 보면은 애니멀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이 캣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서 서브 타입은 캣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슈퍼 타입은 애니멀 클래스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자바를 사용하면은 그 구현체를 캣으로 하고 추상화를 좀 해서 부모 타입인 애니멀로 반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타입은 슈퍼 타입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공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열이 사실 공변이에요. 우리가 캣을 애니멀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캣의 배열도 애니멀 배열로 그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열은 공변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네릭은 불공변인데요. 저번 아이템에서 아마 준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불공변인 걸 다 계시는데, 그게 안 된 그 용어 자체가 불공변이구나라는 거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은 불공변이고, 이제 한마디로 이 제네릭 통 안에 어떤 통 안에 있는 이 타입들은 이 타입 캐스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로 타입이면 가능하겠죠. 왜냐면 그 로 타입이라는 거는 이 제네릭 자체가 없는 거니까 로 타입은 이 제네릭 불공변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변과 불공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 배열은 공변이고 제네릭은 불공변이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공변은 우리가 추상화 개념을 생각하시고 불공변은 타입캐스팅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왜 배열 말고 리스트를 쓰라고 하는 것인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죠. 이제 책에서 가장 크게 그러니까 가장 크게 왜 리스트를 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선 배열의 일단 문제점이, 우리가 오브젝트 배열 안에 구현체로 이제 롱의 웨퍼 타입이죠. 이게 롱의 배열을 이제 넣어줬는데 이건 가능하죠. 왜냐? 배열은 공변이기 때문에. 이 공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 클래스를 이제 부모 클래스로 타입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차피 오브젝트라는 거 개념 자체가 자바의 최상위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줄에서 이 오브젝트 배열 안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요소 첫 번째 요소에 제가 문자열을 넣으면은 이 컴파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런타임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브젝트의 요소는 롱만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자열을 두면은 얘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코드 상으로 그냥 컴파일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브젝트는 어떤 타입이라도 받을 수가 있고 배열은 그 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따로 얘가 컴파일 시점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코드가 실행되는 런타임 시점이 돼서야 우리가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류를 발생하는 거를 왜 그게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이 배열이 실체화 타입이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실체화 타입이라는 게 자신이 담기로 한 원소의 타입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확인한다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구현체가 왔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애가 아닌 애들, 즉 들어올 수 없는 애들이 들어오면 예외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 타입 배열에 지금 스트링 타입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타입을 계속 인지를 하고 있죠. 배열은 실제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java.len 클래스에 array store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배열은 컴파일 타임에는 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런타임 시점에는 계속 그 실제화 타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원소를 계속 확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 시점에는 배열은 안전하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네릭은 실제화 불가 타입이에요. 즉 제네릭이랑 배열은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컴파일 자체에서 그 롱은 이제 오브젝트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왜냐 얘는 불공변이기 때문에 불공변이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컴파일 시점에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컴파일 시점을 넘겨 지나가게 되면은 이 런타임 시점에는 이 제네릭 타입들이 다 소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런타임에는 소거가 되어서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리스트의 경우 컴파일 시점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타입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제네릭 타입을 썼기 때문에 이 통 안에는 어떤 타입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컴파일 시점에 미리 다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에는 웬만해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서 좀 동적으로 꽂아 넣어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제네릭 통 자체가 아마 다 막아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 타입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타입 안전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왜 배열 말고 리스트를 책에서 리스트를 쓰라고 하는 것인지를 보면은, 배열에서는 코드가 실행되는 런타임 시점에서의 오류를 우리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리스트의 경우는 컴파일 시점에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왜 컴파일 시점이 좋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다 개발을 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데 그제서야 갑자기 사용자가 쓰다가 에러가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자가 쓰지 못하면 사용자는 우리 프로젝트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오류를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개발자로서 당연히 오류를 만나는 건 피하고 싶지만 이 컴파일 시점에 이 개발하는 단계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용자가 실제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에러가 덜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배열 말고 리스트를 쓰는 게 이런 상황의 장점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네릭 배열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왜 사용할 수 없냐면, 이 배열은 실체화 타입이고 제네릭은 실체화 불가 타입이잖아요. 얘네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컴파일 시점이냐 런타임 시점이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으로 가정을 하고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네릭 배열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게 안 되냐면 그냥 다 안 되죠. 제네릭들이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와 타입 매개 변수가 전부 다 배열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 파라미터로 받는다거나 타입 캐스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단지 이렇게 뉴로 생성을 해준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 배열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면 제네릭의 장점인 타입 안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제너릭 배열의 실체화 불가 타입이고 컴파일 시점에 다 타입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 장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배열로 사용을 하면은 실체화 타입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이 컴파일 시점에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네릭의 장점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형변환 코드에서 런타임에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 타입은 배열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제네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보면 분명히 지금 코드를 계속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직 안 보고 계셔도 돼요. 다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게 가정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번에서 이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 1번 자체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로 타입이면 상관이 없는데 로 타입이 일단 상관이 없는 이유는 당연히 오브젝 리스트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리스트는 제네릭 그 로 타입은 그냥 제네릭을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 타입으로 사용을 하면은 배열로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매개 변수와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또 배열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코드를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겠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그 리스트 오프로 하면은 우리가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숫자 41을 넣는 거죠. 즉 리스트에 인테저라는 제네릭 안에는 인테저만 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숫자 41을 넣어준 거니까 이것도 2번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리스트의 그 스트링 매개 변수 타입을 저는 이제 그냥 스트링 문자열 통 그리고 인테저는 그냥 인테저 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이라는 거는 그 공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링 리스트를 담아도 그러니까 문자열 통을 담아도 배열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공변이니까 값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3번까지가 이게 들어가시는데 실제 런타임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오브젝트 배열 안에 요소가 문자열 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코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린 지금 오브젝트 배열 안에는 문자열 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배열은 공변이기 때문에 공변이고 실체와 타입이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에 좀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브젝트 배열에는 문자열 통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인테저 통을 집어넣어 줘도 지금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런타임에는 이 상황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들어가는 이유도 이제 런타임에는 또 소거라는 메커니즘이 돌잖아요. 제네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번을 얘기하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브젝트 배열 안에 우리가 지금 문자열 통을 넣었죠. 근데 문자열 통을 넣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문자열 통이랑 지금 현재 같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같은 주소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자열 통 주소 안에 내가 인테저를 집어 넣은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제네릭만 사용을 했으면은 절대 타입 안정성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는 건데 우리가 배열을 섞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자열 통 안에 지금 인테저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5번 코드를 시작을 해보면은 지금 문자열 통에서 지금 숫자를 꺼내는데 우리가 리스트 스트링으로 제네릭 매개 변수로 스트링을 받았으니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숫자 42를 지금 자동으로 형변환을 통해서 문자열로 바꿔주는데 이때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이렇게 섞어서 만약에 쓴다면은 제네릭의 타입 안정성에 위반이 되고 즉 위반이 된다는 게 우리가 제네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가정에서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예외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나야 된다라고 지금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섞어서 쓸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 런타임이냐 컴파일이냐 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네릭 배열은 사용할 수 없구나라고 인지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혹은 제네릭 사용 시 경고를 맞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열 혹은 제네릭 사용 시 경고를 만난다면 이제 파라미터에 제가 로 타입으로 지금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지금 점점점이라고 가변 인자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맨 처음에 이 똑똑한 인텔리제이가 이제 로 타입이라고 경고를 발생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내가 로 타입으로 썼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세이프 바 아규먼트스인가? 이 어노테이션을 달아주게 되면은 이 어노테이션은 경고를 무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작성을 해줘도 이 어노테이션만 달아줘도 이렇게 경고를 발생합니다. 세이프 바 저 오타가 난데 아규먼트는 이제 수정 가능한 유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이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애초에 경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고의 원인 자체를 제거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로 타입이 아니라 로 타입의 코드를 오른쪽처럼 그 타입 매개 변수를 받으면 되겠죠. 타입 매개 변수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골뱅이 세이프 그발 얼규먼트스라는 거를 달아주지 않으면 얘 또 경고를 발생하게 돼요. 이 경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점점점이라는 가변 인수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 가변 인수라는 게 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리스트의 그 스트링 매개 변수 타입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배열 안에.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열 그 사상이 즉 실체 타입이냐 실체 불가 타입이냐에 따라서 혹은 컴파일 시점이냐 런타임 시점에 따라서 이 사용할 수 없는 이 제네릭은 배열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변 인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지금 리스트 문자열 통들을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배열의 원소가 실체와 불가 타입이라고 지금 경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고를 지워주려면 얘는 정말 정확히 안전해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골뱅이 save bar arguments로 이 경고 역시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면 잠재적 오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메서드 타입이 이제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게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T하고 지금 배열을 지금 선언을 했죠. 이게 아마 타임 매개 변수? 그로 지금 선언을 해갖고 배열로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 경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애초에 제네릭이 배열로 생성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타입 캐스팅이랑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왼쪽 코드에서 이 컬렉션에 그 제네릭 타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to array를 호출을 해서 지금 배열로 변경을 해주고 이 배열을 제가 타입 매개 변수로 지금 배열로 지금 형변환을 해준 거죠. 이때 우리는 그 얘가 경고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전에 봤던 경고랑 똑같이 이 실제 타입이냐, 실제 불가 타입이냐에 따라서 지금 경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컬렉션을 사용을 하면은 컬렉션인 리스트를 사용하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꼭 리스트가 아니어도 이 컬렉션의 맵이나 셋이나 이런 식으로도 제네릭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웬만하면 컬렉션을 사용하면은 이런 경고가 사라지니까 이 책에서는 만약에 이런 경고를 만나기 싫다면 혹은 경고가 만나기 싫다면도 있고 이 다음에 만나볼 클래스 런타임의 클래스 캐스트 이 세션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이 배열 대신에 리스트를 사용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점이 배열에 비해서는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배열은 되게 빠른데 리스트는 조금 느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돌면서 또 리스트로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리스트 또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책에서는 이 클래스 캐스트 이 세션을 런타임에 만나지 않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리스트를 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배열은 공변이고 실체화가 되는 반면에 제네릭은 불공변이고 하익 정보가 런타임 시에 소거가 되죠. 그리고 배열은 런타임에 타입이 안전하지만 컴파일 타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경우에는 컴파일 시점에 우리가 구현체가 아무리 롱이지만 그러니까 오브젝트 배열에 우리가 롱 배열을 구현체로 넣어줬지만 거기서 문자열을 넣어줘도 그 요소에 문자열을 넣어줘도 우리는 컴파일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 안전하지 않지만 런타임에는 실체화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들어올 타입이 어떤 건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런타임에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릭은 그 반대로 동작을 하죠. 그리고 둘이 타입 규칙, 즉 실체화 타입이냐, 실체화 불가 타입이냐 이런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컴파일 오류나 경고를 만난다면 아까처럼 배열이 아닌 리스트를 대처를 해서 이 경고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언제 딱 써라라고 결론을 조금 내려봤어요.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기보다는 컴파일 오류를 만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리스트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많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냥 배열로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도 그 배열로 자바 소스 코드를 보면은 배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성능이라는 건데 우리가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 자바 개발자들은 우리의 정말 성능을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니까 막 리액티브로 좀 짜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는 사람인데 이 메모리에서 사실 동작하는 거는 그렇게 성능이 많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서 메모리가 터질 수가 있고 하는 거는 당연히 페이지네이션으로 쪼개서 와야 되는 거고, 그 정말 성능이 느리다는 거는 보통 IO 작업을 하면서 내가 작성한 쿼리가 잘 짰나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성능 이슈는 내가 IO 작업을 쿼리를 조금 튜닝을 하고 인덱스를 좀 걸어보고 하면은 웬만하면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DB 설계를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통계 테이블 내서 조금 최적화를 해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